최근 이른바 KB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MTN은 특히 사회이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기획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대한민국 사치금융 현실과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기금융국 이두호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기획 보도를 한 계기가 역시 KB금융 사태인데 사실 회장과 은행장이 갈등을 빚고 또 동반 사퇴, 불명예 사퇴를 하기까지 이사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책임론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금융권에서 너무나 유명한 하나의 그 사건 사고로 남게 되는데요. 이른바 뭐 KB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명록 KB금융그룹 회장 해임이 됐고 국민은행장 이건호 전 행장은 자진 사퇴를 한 사건이기도 한데 결국 그 사이에서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고 혹은 그 사이에 갈등을 조금 무마할 수 있게 이렇게 조율을 해줘야 할 사회이사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과거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명록 회장하고 이건호 행장 사이에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선 게 지난 4월입니다. 그때 뭐 국민은행 사회이사들 같은 경우에 국민은행 주 전산기를 교체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IT 보고서가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됐다. 이런 걸 은행 감사가 좀 잡아냈는데 이거를 국민은행 사회이사들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당연히 감사위원회에 이 내용을 올리고 이사회가 이 내용을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저쪽 지주사에서 알아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걸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기를 해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시작이 됐고 또 회장, 행장, 동반 퇴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은행 사회이사들뿐만이 아니라 지주사, KB금융지주 사회이사들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고서를 받질 않고 있어요. 우리한테 가져오지 마라. 네. 그거는 국민은행의 일 아니냐. 은행에서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큰 게 국민은행이 KB금융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뭐 자산이나 순이익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은행만의 일이냐. 그리고 게다가 지주사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이 계열사 관리 아닙니까? 시너지 창출 계열사 관리인데 주요한 계열사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주사 사회이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책임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회장 행장을 뭐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웠다 이런 그 책임론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네. 지주 이 사회이사진이 이명록 회장을 조금 견제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계속 지적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중간중간 이사회 즉 사회이사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건 무슨 일이냐 이렇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이명록 회장과 김재열 전 그 CIO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 그냥 놔뒀다라는 거죠.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도 그것을 청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문제가 커진 거고요. 결국에는 이명록 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직무정지를 당하고 나서야 여론이 이제 악화되다 못해 그때 이제 자진 사퇴를 권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록 회장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텼고 이사회 손으로 해임을 하게 이르렀는데 결국 뭐 이사회 안에서도 해임 찬반이 7대2로 표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또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말들을 더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웃긴 게 웃기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회장이 유고시에 그러니까 회장이 갑자기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그 승계 구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상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KB금융 하면은 우리나라 리딩 뱅크, 리딩 그룹인데 사실상 이런 그 비상 계획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대형 금융그룹이 허술할 수가 있느냐. 지배 구조가 어쩜 이렇게 허술하냐.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고 지금 뭐 10명의 이사회 구성 중에서 사내 이사는 이명록 회장 1명뿐이었어요. 나머지 9명이 사회이사여서 갑자기 임 회장이 해임되고 나버리니까 그것도 자기네 손으로 해임을 했지만 회장 대행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사장 1명을 회장 대행으로 일단 올려놓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법원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급히 긴급 뭐 등기 신청 뭐 이렇게 해놨는데 네. 상당히 이게 좀 촌극입니다. 촌극. 그렇군요. 씁쓸한 근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은행장, 그다음에 지주사 회장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기 회장, 차기 은행장도 지금 사회이사들이 뽑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기네들이 해임을 했고 그 사이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네. 차기 회장은 또 사회이사들이 뽑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사회이사들도 KB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네. 즉 한 회장, 행장 정도 뽑아놓고 나면 KB금융지주 또 국민은행 그 사회이사들 합쳐서 15명인데요. 그러게요. 예, 일괄 퇴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KB 은행, 지주, 사회이사 모두 네. 일괄 퇴진할 전망이군요. 음. 네. 이런 사회이사들이 누리는 혜택이 상당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적은 보수를 얻어가면서 명예직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도 비판이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당합니다. 네. 보니까 제가 이번 그 기획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런 영화 보셨어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뭐 제목만 봤습니다. 변호사 영화인데 그 속물 변호사를 다룬 이야기였어요. 근데 링컨 하면은 미국에서도 아주 청렴하고 올곧은 그 대통령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과 아주 상반되게 이제 배치를 해서 그 영화 제목을 딴 거였는데 이번에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좀 빗대서 에쿠스를 타는 사회이사들이라고 한번 좀 오. 이름을 지어봤는데 창의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본인의 승용차도 있고 뭐 관용차도 끌고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회의가 열릴 때마다 네. 공식 이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식사하는 간담회가 열릴 때라도 금융사에서 기사 딸린 에쿠스를 보내줍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돈은 다 회사 돈이죠. 와우. 예, 상당합니다. 그리고 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이사들의 1년 평균 보수가 1억 원을 넘어요. 그러니까 네.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2013년 1인 평균 사회이사들의 보수가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뭐 한국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1억 700만 원, 하나금융 6,100만 원, 신한금융 5,400만 원 순인데 네. 사실 뭐 금융사 사이즈만 놓고 보면 신한, 하나, 뭐 KB 비슷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높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KB금융 그 보수가 좀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네. 사회이사들에 대한 보수가 또 아이러니한 게 KB금융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배구조가 상당히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자주 열립니다. 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거마비를 받는데 또 뭐 회의 횟수당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건 사고가 많아서 회의가 많이 열리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비상근으로 투잡을 뛰면서 이제 한 1년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회의 참석하고 네. 한 1억 원 넘게 받아가면 정말 할 만한 직업 아닌가요?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이사를 하면서 뭐 소속돼 있는 단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무슨 협회, 어디 무슨 재단. 그러면 그 사회이사가 속한 단체에 금융사가 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또 공시된 내용이 있는데 지난 2011년 이후에만 KB금융이 현직 사회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와. 뭐 그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이사가 그 광운대 총장이었는데 김기영 이사라고 이분이 그 광운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에 한 번에 2억 원을 광운 학원에 아주 그냥 쾌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참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권력화된 집단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권력화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도 자체가 좀 부실하다라는 내용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아주 이상한 좀 상황이긴 한데 네. 이들의 그 얼마나 권력화되어 있는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을 뽑는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사회이사들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뽑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끼리끼리 뽑네요. 네. 그리고 또 사회이사를 누가 뽑느냐? 네. 사회이사가 뽑습니다. 사회이사를 사회이사가 뽑아요. 그러니까 셀프 추천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네, 네. 또 이제 연임을 앞둔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그 사회이사 추천위원회 내에서 내가 나 자신을 연임할 수 있게 추천을 하는 네. 그런 모양새가 현재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 대형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뭐 주인 없는 회사 네, 이렇게 예,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아주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나 뭐 연기금 등 뭐 이런 데도 주주권 행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되려면 사회이사들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대부분 이사회 의장직도 사회이사가 차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지난번에 이제 뭐 주 전산기 교체 여부 가지고 은행장하고 사회이사들이 맞섰을 때 지금 의장이 사회이사거든요. 네. 그 의장이 이건호 행장의 발언권도 주지 않고 네. 당신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이사들이 얼마든지 CEO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뭐 좋게 보면 견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게 어느 이제 정도를 넘어섰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국민은행 사회이사들이 KB 사태 이후에 주의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이사들이 이 KB 사태를 더 키운 장본인 중에 아주 그 메인 역할을 하기도 네. 했는데 사실상 그 행위자,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어서 중징계는 면했고요. 네. 주의 수준의 경징계에 다들 그쳤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권력화된 사회이사들의 모습이 다른 금융사에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 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을 우리투자증권하고 패키지로 매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놓고 일부 사회이사들이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매각 승인을 지체시키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뤘다. 그 사람들이 네. 과거에 이 저축은행을 투자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승인을 해준 사람들이거든요. 사인을 한 사람들이어서 네. 자기네 손으로 다시 헐값에 되팔 경우에 배임, 그 뭐 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해서 지난 3월 주주총회 열려서 다른 사람들로 사회사가 바뀔 때까지 네. 이 안건을 질질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관치금융, 정치금융 뭐 이런 데 이어서 사치금융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변에는 경영진과의 뿌리 깊은 유착이 있다고요? 사실 사회사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건데 사실상 현실 속에서는 경영진과 친분이 없으면 사회사 되기도 힘듭니다. 아, 네. 거의 뭐 그렇군요. 형동생 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한 전직 사회사는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내가 직전에 뭐 사회사 했는데 거기 회장이 오라고 해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뭐 무의 좋고 매부 좋고 뭐 그쵸.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네. 해묵은 지적이기도 한데 뭐 이사회 안건은 100%다 찬성 아닙니까? 네, 네. 뭐 거수기 논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또 뭐 KB금융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자꾸 이제 그 예를 들긴 하는데 KB금융 그 사회이사 9명 가운데 8명이 다 서울대 동문입니다. 네. 뭐 공부 잘하시는 거는 뭐 죄는 아닌데 이명록 전 회장과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것. 그게 9명 중에 8명이라는 것.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국민은행까지 합하면은 사회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거. 네.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네요. 받고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사회이사들이 우리는 많이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뭐 이제 관치 많이 영향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물론 그 말이 100% 맞다 쳐도 정부에 대한 독립성일 뿐이지 네.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을 또 사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진짜 경영진과 사회이사가 막 하경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이런 그렇죠. 모습이네요. 엮여 있습니다. 예. 네. 사회이사를 사회이사들끼리 뽑고 자기들끼리 추천하고 셀프 추천하고 그렇죠. 야, 정말 어떻게 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이사들이 추천을 하지만 네. 경영진이 결국에는 사회이사들한테 또 부탁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영진, 그 집행부가 선임하길 원하는 사회이사를 사회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올려주고 네. 주주총회에서는 그대로 의결이 되고 네. 사실상 주주총회라는 게 여러 뭐 지배주주가 없다 보니까 거의 다 그냥 뭐 찬성해서 그냥 통과시키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한 번도 반대하는 분을 못 봤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야기하기를 주주총회는 거의 이사회가 달리는 고속도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사회이사가 사회이사긴 하지만 독립적이진 않다. 이게 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이사 자기네들끼리 뽑고 막 이런 거 음. 정말 좀 이번에 알았습니다. 관치금융, 정치금융, 사치금융 이걸 좀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개선 방법이 있습니까? 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이제 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일단 그 사회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이제 IMF 위기 이후에 IMF의 네. 그 권고사항으로 도입이 됐는데 16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정성적으로 모두 다 보완이 돼야 하는데 일단 법에 명시된 사회이사라는 명칭부터 독립이사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느냐 이것부터 이렇게 판단 기준으로 놔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독립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가차없이 소송을 걸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판례가 없다고 하는데 법원도 사회이사들의 책임을 훨씬 더 엄중하게 물어야 하고 그런 판례 한두 번만 나오면 대한민국 사회이사들이 이렇게 사회이사직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목소리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관 투자가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주주총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이사회가 결의하는 대로 다 그냥 쾅쾅쾅 네.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세러머니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아무튼 자체적인 어떤 의식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이 이거는 뭐 사실상 뭐 도덕적인 수준, 뭐 의식적인 개선,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경영진은 일단 거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진을 건전하게 견제 감시해줄 사람을 좀 뽑아야 되고 사회이사들도 책임감, 중립성 그리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한다 이런 지적들 많고요. 또 제도적인 걸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회이사들의 업무를 회사가 좀 평가를 해야 한다. 네. 나아가서 사회이사들 서로가 업무 평가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외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대요. 사회이사들끼리 얼마나 경영진 감시 견제 활동을 열심히 네. 하느냐.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부실할 경우에는 뭐 책임까지도 물고 해임까지도 갈 수 있게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한답니다. 사회이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대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